자, 오늘은 여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는 좀 내용이 좀 어려운 것들도 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이 함수를 공부하면 항상 그 함수의 그 정의역 지역을 항상 따져야 되고 x의 범위, y의 범위. 그 다음에 그 함수의 특징이 그 함수가 혹시 특징이 있는 함수인지를 좀 봐주기 위해서 점근선도 우리가 이제 있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먼저 지수함수 그래프 모양부터 한번 그려볼게. 지수함수가 자, 기본적으로 그 밑이 1보다 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밑이 이제 0과 1 사이인 경우가 있었어요.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가. 이렇게 그 두 가지 상황으로 이제 이게 나뉘게 돼가지고, 만약에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우상향으로 그림이 그려졌고,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 있다면 우하향으로 그림이 그려졌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왔던 거 일단 잘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지수함수는 정의역, x의 범위가 자, x가 지수에 들어있다 보니까 항상 그 정의역은 그 정의역 x가 들어있는 부분의 제약 조건을 신경 써야 돼. 혹시 무슨 제한이 있나? 신경 써야 되는데 지수에는 사실 별다른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가 뭐든지 다 올 수가 있어가지고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이야.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입니다. x가 뭐든지 다 올 수 있고 반대로 그 제약 조건이라는 거는 뭐 분모에 x가 있다든지 아니면 루트 안에 아니면 이따가 볼 그 로그의 진수에 x가 있다든지 이런 제약 조건 얘기하는 거야. 지수함수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y값 치역인데 그 애초에 이 지수함수의 전제 조건 자체가 얘들아 이런 전제를 깔고 가는 거야. 로그의 밑의 조건처럼 그 지수함수는 무조건 밑이 0보다 큰 양수이면서 1이 아닌 곳으로 깔고 가. 그 밑이 왜 1이 아니냐면은 밑이 1이면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y는 1 상수함수가 나오니까 그걸 굳이 지수함수라고 부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밑이 1이 아닌 곳을 기본적으로 깔고 갈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치역은 기본적으로 밑이 양수이니까 뭐 양수를 어떻게 거듭 제곱하든 간에 그 결과도 양수가 나오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치역도 양수로 깔고 갈 건데 양수만 항상 등장하니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치역을 쓸 겁니다.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이제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점근선입니다. 점근선. 점근선은 그 지수함수가 그 이 밑이 1보다 큰 그림을 보면은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x축에 가까이 달라붙으니까 x축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집니다. y는 0. 우리가 보통 그 이 고2 과정까지는 점근선이 나오는 함수는 그 함수가 점근선이랑 안 만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다뤘던 함수들 중에서는 뭐 유리함수, 그 다음에 지금 뭐 지수함수, 이따가 볼 로그함수. 얘네들은 점근선이 존재하지만 점근선에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지 만나지는 않는 함수들이란 말이야. 근데 뭐 나중에 3학년 때 미적분 가면은 점근선을 지나는 그런 함수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오는데 우리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그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한다. 그대로죠, 그대로.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x가 증가했을 때 y가 감소하는 것으로 반대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자, 이번 시간은 함수 부분 다루고 다음 시간은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방정식, 부등식을 다루는데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걸쳐가지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밑이 1보다 크면은 그 큰 게 큰 거야. 큰 게 큰 거. 정확히는 그 이제 이 지수 있죠, 지수. 요 지수에 현재 x가 들어있으니까 그 지수가 큰 게 함수값도 큰 거고 근데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다면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의 값에 a가 밑이니까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지수가 0이 되는 x를 잡아봐야 돼. 지수가 0이 되는 x. 지수 자체가 x이니까 x가 0일 때 y는 1, 0,1을 항상 지납니다. 0,1을. 자, 밑이 무슨 수이든 간에 관계없이 항상 0,1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함수 생겨먹은 모양 자체가 1대1 함수입니다. 이제 1대1 함수.
그 가로로 그었을 때 어떤 함수로 잡아본다 하더라도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항상 하나만 나오는 그러한 함수로 봐줘야 돼. 자,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해보는 건데 그 지수 함수를 이제 x축으로 y축으로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좀 흐리게 나와 있는데 자, 평행 이동을 x축으로 m, y축으로 m만큼 이동을 한 함수가 뭐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y는 a에 x 빼기 m 더하기 m. 근데 평행 이동을 하면은 이런 정의역, 지역, 점근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해 볼 건데 정의역, x의 범위, x가 지수에 있다 보니까 지수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가지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실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정의역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역입니다. 치역. 치역은 그 y 값의 범위인데 그 치역을 보려면은 점근선을 봐야 되거든. 점근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얘들아. 그 기본적으로 이제 요 있죠, 요노. 뭐 A에 뭐 무슨 거듭 제곱 있잖아. 저거를 내가 지수항이라고 부를 건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지수항은 내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밑이 애초에 항상 양수인 것만 가정을 한단 말이야. 밑이 양수인 것만. 그렇기 때문에 밑이 애초에 양수고 양수를 어떻게 거듭 제곱하던 간에 그 결과가 항상 양수이니까 이런 지수항은 항상 기본적으로 0보다 큰 범위를 깔고 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데 거기에 더하기 n을 해놨다. 그러면은 여기 더하기 n이죠. 더하기 n을 해놨으면은 치역이 어떻게 돼야 돼? n보다 크다라고 쓰는 거지. n보다 크다. 더하기 n을 해놨으니까 치역이 y는 n보다 크다. 그리고 점근선. 그러면은 이 y 값이 n이 될 수가 없습니다. y 값이 n이 될 수가 없어. y가 n이란 얘기는 얘가 0이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제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점근선이 y는 n이 되는 거야.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게 그 지수함수를 지금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써놨잖아요. y는 x a에 x-n 플러스 n. 기본적으로 이 뒤에 상수항이 점근선이라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수함수의 점근선을 찾는 게 빠릅니다. 요 숫자가 요 지수함수의 요 상수항이랑 똑같아. 그렇게 기억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자, 항상 지수가 0이 되는 x의 값 m이야 m. x에 m을 대입하면은 y는 1 플러스 n이죠. 저 1이 있습니다. 1 있어. 이 점을 항상 지나게 될 거야. 이 점을. 자,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평행이동한 만큼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요 상수항이 점근선이다. 잘 기억해놔야 돼. 상수항이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이동을 좀 보겠습니다. 대칭이동. 대칭이동을 보면은 자 이제 대칭이동 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야. X축 대칭이다. 그러면 Y의 부호를 바꿔주니까 우변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는 것이었고 Y축 대칭이다. 그럼 X의 부호를 뒤집어 주니까 X 자리를 마이너스로 이제 뒤집어 주겠죠. 그리고 원점 대칭이다. X, Y 다 부호를 뒤집는 거였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다 부호를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그 대칭 이동한 식은 저렇게 나올 것인데 그래프도 한번 좀 그려놓게 얘들아. 그래프도. 자 만약에 이제 그 밑이 자,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한번 저렇게 해봤다라고 가정해볼게. 평행이동을.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지수함수인데 내가 얘네들을 이제 자, X축 대칭도 해볼 것이고 Y축 대칭도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원점 대칭도 한번 해볼게. 저렇게 다 해볼게. 얘를 X축 대칭하면은 모양 자체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내려가는 모양이죠. Y는 마이너스가 붙은 AX제곱이고 그리고 보라 색깔 Y축 대칭을 하는 건데 그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를 반전시켜주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게 여기 지나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는 게 Y축 대칭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게 그 원점 대칭은 결국에 X축 대칭도 해야 되고 Y축 대칭 둘 다 시행한 거기 때문에 그 여기 뭐 Y축 대칭 해놓은 함수를 X축 대칭을 또 시켜놓으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Y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대칭 이동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밑이 1보다 클 때에 대한 그림이 기준입니다.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가 기준이니까 그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밑이 0과 1 사이일 때. 그것까지만 좀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네, 요거지 요거. 자, 얘네들을 이제 X축 대칭을 한번 해보면은 Y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AX제곱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Y축 대칭을 한다 얘를 그러면은 좌우를 이렇게 뒤집는 거니까 뒤집어 주시는 게 이렇게 될 것이지 Y는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리고 원점 대칭은 X축, Y축 둘 다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뭐 대칭 이동의 그래프 한번 이렇게 좀 그려보는 게 나중에 이제 지수함수 그리실 때 좀 도움이 돼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자, 그리고 대소관계 지수함수의 대소관계인데 여기 나오는 대소관계랑 뒤에 이어지는 뭐 최대최소 이거 다 뭐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자, 지수함수의 대소관계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사실 얘들아 빛이 1보다 클 때에는 지수가 큰 게 이 함수값이 큰 거다라고 얘기했어. 지수가 큰 게. 그러니까 지수가 크면 함수값도 크다. 그대로고 빛이 0과 1 사이면은 반대로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 자, 만약에 밑이 1보다 큰데 x2가 x1보다 크다면 함수값도 당연히 커야 된다 이거야. 그거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하는 식인 것이고 밑이 0과 1 사이다.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x2가 x1보다 크다면 오히려 x2 부분이 더 함수값이 작게 세팅이 돼야 된다. 이건 x가 증가하면 그 y는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y는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그 여기 지금 x라고 사실 얘기해놨지만 x라고 얘기해놨지만 그 정확한 표현은 지수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지수가 증가하면 함수값이 증가한다. 지수가 증가하면 함수값이 감소한다. 왜냐면은 그 문제를 풀 때 꼭 지수가 x로 안 나올 수도 있어. 간단하게 x로 나오면은 따지기 쉽지만 지수가 더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그래서 지수로 좀 인식을 하도록 합시다. 지수가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지수가 커야 최대다. 0과 1 사이일 때에는 반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관련된 내용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건데 자, 거기서 거기야.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이 m과 n 사이일 때에는 위치 1보다 크면은 지금 지수가 곧 x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지금 지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가장 작을 때는 최소값, 가장 클 때에는 최대값이 나오겠죠. 밑이 1보다 클 때에 해당되는 얘기야. 자, 지수가 클 때에는 최대값이 나오겠습니다. 최대값이. 밑이 1보다 크면은 그냥 그대로 쓰는 건데 밑이 0과 1 사이일 때에는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죠. 지수가 작으면 최대값이 등장하는 것이고 지수가 작으면 지수가 크면은 최소값이 등장합니다. 저렇게 등장한다. 자, 이제 얘를 일반화한 내용이 이거 얘들아. 일반화한 거. 자, 지금 지수가 원래 x였지만 fx로 일반화가 된 거야.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위에 거는 지수가 곧 x니까 그냥 x가 큰 게 x가 작은 게 최대 최소 나오네 하면 되지만 이제 지수가 x가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함수 fx로 일반화가 돼 있잖아. 이러면 x가 크다라고 해서 이 함수값이 꼭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오지가 않아 이제. 그래서 지수에 좀 포커스를 둬서 위치 1보다 클 때에는 지수가 최대여야 그 함수값이 최대. 지수가 최소여야 그 함수값을 최소로가 내가 적어줄 거야. 근데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해줄 거고 반대로 얘는 반대로 쓰겠습니다.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그냥 뭐든지 다 반대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거 이제 얘들아. 예를 y는 2의 fx제곱이야. 2의 fx제곱. 예를 들면은 진짜 간단한 거. fx가 간단한 이런 거 있지. 뭐 x 아니면은 뭐 2x-1 이런 종류의 1차식일 때잖아요. 1차식일 때. 이런 종류의 1차식. 이런 종류의 1차식이면 요거 아닌가? 이런 1차식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사실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잖아. 한쪽 방향으로 쭉 나아가. 한쪽 방향으로 쭉 나아가게 그림이 그려져.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에서는 처음에 x의 범위를 주는데 x가 가장 크면은 이 지수가 가장 큰 게 나오거나 가장 작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전체 함수값의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수가 간단한 꼴일 때에는 그냥 x가 큰 게 최대 혹은 x가 작은 게 최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올 때 fx가 어떻게 나올 때? 그 2차식으로 나올 때 2차식.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여러분들 숙제하실 때 나오겠지만 절대값 1차식. 이런 꼴일 때. 이런 꼴로 생각을 해봐야지. 왜냐면은 그 이차함수를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면 얘들아 이차함수는 한쪽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휘잖아 이렇게. 위로 블록도 마찬가지고. 절대값 1차식도 마찬가지인 게 절대값 1차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V자 모양 혹은 이렇게 위아래를 뒤집어 놓으면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차식이랑 절대값 1차식은 이제 뭐 곡선이냐 직선이냐 물론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함수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질이 좀 비슷해. 이런 함수는 좀 조심해줘야 되는 게 x가 그냥 무조건 크다라고 해서 항상 이 지수가 이 식 자체가 항상 최대가 혹은 최소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2차식 혹은 절대값 1차식인 경우는 좀 조심해줘야 돼.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문제는 지수가 이런 간단한 1차식일 때, 그 다음에 2차식이나 절대값 1차식. 보통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로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구별해 줘야 되고. 자, 그다음에 로그 함수로 넘어갑니다.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정의가 되는 함수였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 지수 함수,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다 보니까 지수 함수에서 확인했던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이제 뒤집어주면 된다는 거지. 자,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아까 지수 함수의 치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그 지수 함수 생각 안 하고 그냥 요 함수에서 써볼게. 얘네들을. 자, 기본적으로 로그 함수 밑이 a인데 로그의 그 밑 진수 조건에 의해서 밑은 양수여야 하지만 1이 아닙니다. x가 여기 진수 자리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역이 어떤 조건이 붙냐면 우리 로그에서 진수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x가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었어.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이고요. 치역입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이 y 값인데 이게 x가 어떠한 양수가 다 들어가도 이 최종 함수 값이 모든 y 값이 다 등장합니다. 이거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 집합으로 치역이 등장하게 돼요.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은 이제 그 이 진수 조건을 신경 쓰면 되는데 자, 진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점근선으로 적어주면 돼. 자, 이거 써놓읍시다. 이거는 진수 이퀄 0을 만족하는 x라고 써놓을게.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얘를 써놨으니까 아까 그 앞에 지수함수 쪽에도 써놓죠. 얘들아. 지수함수 쪽에도 여기 지수함수 점근선 밑줄 치시고 상수항이라고 써놓으세요. 상수항. 아까 지수함수는 상수항이 점근선이었으니까 여기는 그냥 상수항이라 써놓으시고 상수항. 그 다음에
자,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 y는 x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지만 이 성질들은 얘들아 다 똑같아. 이 성질들은 이제 똑같은데 그림을 한번 좀 그려서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기본적으로 그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그려보겠습니다.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자, 얘는 우상향으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우상향으로. 그리고 이제 그 우하향으로 그려지는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 작은 겁니다. 밑이 1보다 작은 거.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지나게 되고, 지금 여기서 확인해 볼 사항은 지금 여기 X축이랑 만나는 점 있잖아. X축이랑 만나는 점. 자, X축이랑 만나는 점은 지금 우리 로그에서는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진수가 1이면은 0이었었으니까 1,0을 항상 지난다. 요거부터 쓰겠습니다. 1,0을 항상 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지수함수랑 똑같습니다. 밑이 1보다 크면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대요. 지수함수랑 그냥 똑같아.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다.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라고 씁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자, 이러한 그 로그 함수도 가로로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1대1 함수이면서, 그리고 y는 ax제곱이랑 그 y는 로그 x, 여기 씁시다. y는 로그 ax라는 이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역함수 관계.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라는 걸 일단 잘 알아둡시다, 이제. 역함수 관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진짜 약간 쓸모가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잡지식? 잡지식을 하나 알려줄게, 잡지식. 근데 분명히 너네가 아마 그 써먹을 때가 있을 거야, 근데. 그럼 쓸모 있는 지식? 쓸모가 있을 수 있는 지식을 하나 알려줄게. 그, 나중에 너네가 이제 그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그림을 그릴 때 이거를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다 보니까 그 이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게 좀 비중 있게 나와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함수를 그려봐야 되잖아, 함수를.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그 함수를 그릴 때 애매한 게 있어. 자, y는 x는 그려보겠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역함수니까. 얘는 그리는데 뭐가 애매할까? 그림 그릴 때. 너네 혹시 이런 생각 혹시 해봤나?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그릴게, 이 함수를. 이거 y는 x랑 만날까 안 만날까, 이거? y는 x랑? 이거 만날까 안 만날까? y는 x랑? 이거 생각해보셨나 혹시? 아니면은 요런 로그 함수. 밑이 2인 거.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거 y는 x랑 만날지 안 만날지 생각해봤나? 근데 뭐 대충 어린 잡으면은 x가 1이면 얘가 더 크고 x가 2여도 얘가 크고 x가 더 커지면은 얘가 커지니까 얘네들이 xy가 같은 그러한 순간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 이제. 자, 이 그림은 이렇게 안 만나게 그리는 게 맞기는 해. 안 만나게 그리는 게 맞긴 하는데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이제. 그러면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도록 하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학교 시험에는 나오진 않겠지만 너네가 함수를 그릴 때는 좀 알아놔야 좀 이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야. 봐봐. 그 원래 함수랑 이제 원래 함수를 지수함수로 놓고 얘랑 그다음에 역함수 있죠. 역함수. 역함수가 이렇게 접하면은 최초로 만나겠죠. 접할 때. 자, 이 원래 함수랑 그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가 최초로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즉 접할 때인데 y는 x 위에서 접할 거야. 이 최초로 만날 때의 이 a 값이 있어. 이 a 값이 대략 몇 정도 되냐? 이거 외우기도 쉬워. a가 1.444야. 1.444. 이 정도 돼. 1.444. 외우기 쉽죠? 1.444야. 반대로 생각하면 a가 1.444보다 크면은 밑이 얘보다 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밑이 2라고 했을 때는 이런 그림인 거잖아. 그러면 밑이 얘보다 크면은 안 만나는 거야, 둘이. 안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밑이 얘보다 좀 작잖아.
얘보다 작으면은 둘이 만나는 거야. 둘이 만나는 거. 알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 1.444 정도 돼. 물론 소수점 뒤에 더 이어지는데 불규칙한 숫자의 패턴이 이어지는데 1.444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가지고 쉬운 문제 안 나와. 근데 너네가 그림 그릴 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 자, 여기는 지수함수 했던 거랑 사실 똑같은데 그 정의역은 항상 x의 제약 조건으로 이제 따지는 겁니다. x의 제약 조건.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로그 함수의 그 제약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는 건데 자, 정의역은 진수 조건이 항상 x가 m보다 커야 됩니다. x가 m보다 크다. 우리는 그 작년 2학기 때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정의역, 취역은 당연히 집합 표현으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학교 서술형에서 정의역 쓰라고 했는데 중괄호를 안 적는다. 당연히 틀린 거야, 그거는. 그리고 취역. 애초에 원래 로그 함수가 실수 전체인데 y축으로 뭐 어떻게 평행 이동한다고 한들 취역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실수 전체의 집합. 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수가 0이 되는 x의 값, x는 m을 점근선으로 해줄 거야. 그리고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자, 얘가 진수가 1일 때를 봐야 돼. 빛에 관계없이 진수가 1일 때. 그때 x의 값이 n 플러스 1이요. y 값은 n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점을 항상 지나게 될 거야. 이거 앞에 썼나 이거? 지수함수 평행 이런 것들은? 아까 이거 앞에 썼나요? 이거 4번? 이거 앞에 썼니 혹시? 썼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인데 여기도 한번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이제. 먼저 10부터 한번 써보고. 자, 로그 AX를 X축 대칭을 하면은 Y의 부호가 바뀌니까 Y의 부호가 여기 로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로그 AX로 쓸 수가 있겠고 Y축 대칭을 해주면 X의 부호가 바뀌니까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로 쓸 거야. 진수 저기 괄호 안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어떻게 하면 안 돼? 자, 3번. 원점 대칭이다. 그 마이너스를 두 번 다 취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함수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식은 저렇게 쓰지만 이제 함수를 한번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제 Y는 로그 AX.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밑이 1보다 클 때입니다. 밑이 1보다 클 때. 그래서 얘네를 다 X축, Y축, 원점 다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면 먼저 X축 대칭부터 위아래 뒤집는 거니까 이거 한번 써보면 이거 한번 해보면 X축 대칭 위아래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Y는 마이너스 로그 AX가 되겠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에서 X의 부를 바꿀 때는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얘는 이제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이다.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네.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저런 식으로 대칭 이동을 그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한번 해보면 밑이 0과 1 사이 이때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게 Y는 로그 AX인데 X축 대칭을 해서 위아래를 뒤집는다. 그래서 Y의 부호가 바뀌죠. 이렇게 바뀔 것이고
얘를 이제 내가 y축 대칭을 한다. 그러면은 얘를 y축 대칭 접어주니까 이렇게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그리고 원점 대칭을 하면은 y축 대칭한 거를 x축으로 또 접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함수식을 작성해 볼 수 있어. 이렇게 다 뒤집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대소관계, 최대치수에 대한 얘기는 앞에랑 똑같아요. 빠르게 할게. 생겨먹은 모양 자체가 지수함수의 그 역함수로 정의가 되다 보니까 그 지수함수 성질이 그대로 따라와. 밑이 1보다 크면 x가 큰 게 함수값도 더 크다.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반대로 0과 1을 살 때에는 x가 큰 게 함수값이 더 작다. x가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라고 쓸 겁니다. y값은 감소한다. 이걸로 쓸 거고. 자, 최대 최소. 자, 아까랑 똑같이 다 비슷한 얘기들 해주는 건데. 자, 얘도 이제 포커스를 둘 거는, 자, 진수에 포커스를 둘 거야. 진수 이제. 자, 정의역이 이제 m과 n 사이라고 했지만, 자, 진수로 인식해 봅시다. 진수. 자, 밑이 1보다 크면은 진수가 가장 작아야 최소, 가장 커야 최대가 나오겠죠. 진수가 가장 클 때 최대가 나오겠죠. 반대로 밑이 0과 1 사이의 범위 있다면 진수가 작으면 최대값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수가 크면 최소값이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좀 더 일반화하는 게 밑에 나오는데 이제는 진수가 x가 아니라 fx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x가 이제 뭐 1차식이냐 뭐 2차식이냐 절대값 1차식이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밑이 1보다 클 때 진수가 최대일 때 함수값이 최대, 최소이면 함수값이 최소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고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죠. 진수가 최대일 때 함수값이 최소, 그 다음에 여긴 반대로 최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모르진 않을 거고 이제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관련된 문제. 자, 애초에 여기가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이제 애초에 좀 어렵습니다. 이제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자, 문제를 이제 보면은 자, 보시면 집합 A는 얘들아 이거 이 문제 해석도 돼야 돼. 집합 A가 x, y를 원소로 가는데 그 x, y가 지금 이거 점이야, 점. 우리 보통 점을 컴마 x, y로 쓰잖아요. 그죠? 아, 콤마가 아니고 괄호 x, y 괄호 이렇게 쓰잖아. 집합 A는 어떤 점을 의미하는데 그 점이 어떤 점이냐? 막대기 뒤에 조건이 나와 있어. 로그 함수 위에 점인 거야. 그러니까 집합 A를 만약에 그림을 만약에 그려주면은 저거는 로그 함수의 그림이 그려진다 이 얘기야. 로그 함수의 그림. 로그 함수 그림인데 이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로그 함수가 이 점을 지난다 이 얘기야. m,n을 지난다. 그랬을 때 다음 중 항상 A의 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을 골라주라 이 얘기야. 우리 m,n이 저 로그 함수 위에 점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입한 식이 이거거든 이거. n은 로그 a의 m이라는 이러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 이러한 정보를. 이러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이거. 이거 그냥 다 대입해주면 되거든. 그냥 대입해볼게 이거 기억부터. x의 n 플러스 1, y의 n 플러스 1 넣어주면은 자 과연 이 식이 성립할까라는 거야. 이 식이 성립할까. 여기 더하기까지. 요거 되니 얘들아 이거? 자 얘는 이제 확실히 올바른 식인데 이거 진수에 더하기를 하면은 밖에 더하기를 안 되죠 이거 그죠? 요거는 틀린 식이죠. 기억이 올바로 되려면 이 n 플러스 1이 나오려면은 여기가 뭐가 돼야 돼? am으로 나와야지. am으로 나와야지만이 여기가 am이면 곱셈을 덧셈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기억이 틀리지만 그래서 니은이 맞는 설명이지.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니은이지 사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디귿도 이제 봅시다. 디귿. m제곱 2n 한번 넣어봐. 넣어보시면 로그 a의 m제곱 이건데 이거 2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니 2 로그 a의 m으로 한번 식을 맞춰주면은 2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던 식 등장하니까 얘가 맞는 설명이지. 디귿이 맞는 설명. 이런 식으로 리을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리을도 이제. 얘도 과연 성립할까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 이거 역수는 지수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m의 마이너스 1제곱인 것을 알면은 저 마이너스를 우리가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으니 이 식은 이제 우리 아까 확인했던 식이 나오네. 그래서 맞는 식이다. 리을도. 자,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리을 해주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 정도로 대입 직접 해가지고 확인해주는 문제입니다. 직접 대입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얘들아 요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거 기니디 문제가 어려워. 이런 걸 잘해야 돼. 이거 문제 생각보다 이거 좀 봐야 됩니다. 이거 문제를 한번 잘 보시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지수함수 하나, 로그함수 하나 줬고 y는 x를 그어놨을 때 자 이런 기니디가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해 보래 이거. 자 보통 이제 기니디 문제 어려워하는데 얘들아 일단 함수가 주어졌고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 y는 x를 알려줬어. y는 x. 보통 y는 x가 나오면 그 역함수를 의심을 먼저 해보긴 해야 되거든.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장했는데 y는 x 나왔다. 이건 거의 99.9% 역함수로 의심해야 돼. 역함수. 의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가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는 아니야. 역함수 관계는 아니야. 역함수 관계는 아니고 이 문제에서 y는 x가 어떤 역할로 그럼 이제 기능을 하냐면 이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 y는 x라는 이 직선상의 어떤 점을 잡아도 걔네는 xy 대표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기능을 하지 않아. 이 x좌표 몇 개 주어진 거 있으니까 그걸로 y좌표를 채우시면 여기 y좌표가 c고 여기 x가 d니까 여기가 y좌표가 t 여기 x가 2니까 여기가 2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일단 그냥 저렇게 y좌표 그냥 채우는 정도밖에 일단 여기서는 뭐 역할이 없습니다. y는 x는. 그 다음에 봐봐 이제. 그 다음에 뭘 해보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뭐 더 거창하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 얘들아. y는 x 나왔는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동시에 나왔다? 역함수를 그려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너네가. 이건 굳이 안 그려도 되고요. 근데 이것만 하면 돼 얘들아. 자 우리 그 불변의 진리. 당연히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으면 그 함수가 지나는 점들이 있단 말이지. 자 이거 잘 보면 이 로그 함수를 먼저 볼게. 이 로그 함수가 지금 요 점 지나지 않네. 요 점. 정확히 좌표를 알 수 있는 점 이거 2,d잖아 이거. 이 점 지나잖아 지금 로그 함수가. 이 점 지나고. 자, 그 다음에 또 로그 함수가 또 지나는 점이 지금 좌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은 없습니다 이제. 그럼 지수함수로 넘어가는 거야. 지수함수가 정확히 지나는 점, 좌표를 정확히 알면서 지나는 점. 이 세 개야 얘들아. 이 세 개. 요 세 개야. 그러니까 저 세 점의 좌표를 일단 좀 써놓고 일단 여기 a, e 여기 이제 b, t 여기 이제 뭐야? 여기가 이제 d, c인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들 일단 저 점들은 각각의 함수들이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할 수 있잖아. 대입한 식을 써보고 관찰해서 얘네 찾는 거야. 관찰해서. 다 써놓을게 일단. 지수함수부터 씁니다. 자, 2분의 1에 a제곱이 2다라는 정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제 2분의 1에 b제곱이 d다. 그 다음에 2분의 1에 d제곱이 c다. 마지막으로 로그 함수 정보 d, 자, 로그 2의 2는 d다. 이렇게 네 가지 정보가 나오잖아. 이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선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선지를. 이거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얘들아 은근히. 왜 어렵냐면은 지금 이 미지수들이 다 서로 얽혀 있어.
자, AE, 뭐 BD, D가 3개 얽혀 있고, E도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는 없는 것 같고, B는 하나밖에 없긴 한데, 좀 약간 얽혀 있는 게 있잖아. 이게 너네가 이 문제 풀다 보면 꼬일 수가 있어, 이게. 약간 꼬인 실타래를 약간 잘 푸는 그런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데,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해봐. 기억부터 확인해보자. 2분의 1에 A 플러스 B가 2D냐? 얘네 둘이 곱한 거 아니네? 2분의 1의 A제곱이랑 2분의 1의 B제곱을 곱해야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 얘네 둘 있나? 있네? 얘네 둘 있죠? 있으니까 얘네 둘이 곱한 게 2D. 맞는 설명이야. 쉽게 쉽게 가야 돼. 쉽게 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기억은 뭐 이렇게 한다고 쳐도 니은부터는 조금 더 생각해야 돼. 니은은 A 플러스 D가 0이냐라는 건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저거를 잘 변형해서 어떻게 AD를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 일단 니은을 풀려면 AD가 최소한 들어있는 식에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니? AD가 들어있는 식에서. AD가 들어있는 식에서 확인해 봅시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AD가 들어있는 식. A 플러스 T가 0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약간 여기서 조금 바뀔 수가 있거든,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일단 해볼 수 있는 시도는 다 해봐야 돼. 너네가 이 문제 딱 봤을 때, 이거 A 플러스 D가 0 나오는 거 찾으려면은, 이거랑 이거 해보면 되겠네? 이게 바로 안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행착오를 좀 겪어봐야 돼.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유력한 후보가 뭐냐면은, 그 A, D가 쓰여 있는, A, B가 쓰인 식을 좀 생각해야 되겠지? 근데 A는 여기 쓰였고, D는 다 쓰였어. 좀 약간 절망적이긴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할까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시도를 다 해봐야 돼. 근데 뭔가 여기서 약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요거 있지 않나? 지금 주어진 정보가 4개야. 근데 그 4개 중에서 3개가 지수식이고 하나만 로그식이야. 요거를 뭔가 한번 지수식으로 바꿔볼까? 2의 d제곱이 2야.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면 얘랑 똑같은 놈이 여기 있잖아. 2랑 똑같은 놈. 똑같은 놈이 있는데 얘네들이 같다 하면은 뭔가 A, D 뭔가 될 것 같은데? A, D. 2의 저 마이너스 A제곱이죠.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2의 D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같다 해가지고 넘기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니은이 확인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니은이.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을.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처음에 이 문제를 접했다 하면은 일단 시행착오 겪어야 돼. 어떻게 저걸 만들어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너네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일단은 얘 혼자 로그식이니까 지수식으로 바꿔볼 법하잖아. 해보시니까 다행히 답이 잘 나온다 이거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이야. 디귿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디귿은 좀 보니까 이제 B 나누기 D, 로그 C의 D. 쓰여있는 문자를 확인해 볼까? 쓰여있는 문자가 BCD만 쓰였거든. BCD만. BCD만 쓰였는데 또 약간 조금 눈치를 좀 까면 좋은 게 디귿을 풀려면은 얘들아 이거 내가 1번, 2번, 3번, 4번이라 했을 때 몇 번의 정보들을 활용해야 될까? 몇 번의 정보들을 활용해야 될까? 디귿을 풀려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해볼래? 몇 번 써야 될까? 디귿을 풀려면은 2번하고 몇 번? 2번, 3번? 뭔가 여기 BCD가 뭔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되나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자, 여기 지금 BD가 지수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거 로그식으로 변형하면은 저거 만들어낼 수 있거든. 얘네들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 감이 중요해. 이 감이. 얘네로 한번 해봅시다. 얘네로. 여기서 로그식으로 바꿔주면 B는 로그 2분의 1의 D 등장하고 2분의 1의 D제곱이 C다. 그러면은 로그식 D는 로그 2분의 1의 C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지금 이 식을 만들어내려면 B 나누기 D를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분수식 만들면 되잖아. 분수식 만들면 되는데 만들어 보시면 B 나누기 D는 자
로그로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식이 등장하지만 이제 쓰고 보니까 이거 뭐가 됩니까? 밑변한 공식을 역으로 적용하는 거야. 역으로. 수학은 항상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로그 C의 D로 합칠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D분의 B는 로그 C의 D. 이게 된 거야.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이렇게 얘들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감이 중요해.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도 그 감이 보통 맞는 경우가 많아, 얘들아. 그렇게 식을 써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셔야 되겠고. 이 정도로 해줘야 돼. 이 정도로. 다시 정리하면은 이런 문제는 항상 진화는 좀 찾아가지고 진화는 좀 대입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기니디를 풀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기니디가 서로 연계성이 없지만 보통 기니디 문제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서 확인한 보기가 뒤에 거 문제 풀 때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지금은 활용이 되는 게 없었지만 활용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들도 활용하셔야 되고. 자, 이제 필수 예제 3번인데, 자, 요 문제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확인해 주는 문제입니다. 일단 요 문제를 하기 전에 요거도 먼저 얘기할게. 그, 아마 내가 그, 방학 때 진도 나갈 때도 이런 얘기 한번 하긴 했거든, 이제. 그 지수 함수끼리의 그 위치 관계, 대소 관계를 따지는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제. 자, 네 가지 지수 함수를 그릴 겁니다. 네 가지 지수 함수.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 자, 이제 요런 거 일단 그려놓고, 이제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된 것도 그리겠죠, 이제. 이렇게 된 것도. 내가 이제, 이렇게 된 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그리고. 자, 요 네 개를 그렸어요, 이제. 네 개를 지금 그렸는데, 지금 이 중에서 이제 번호를 내가 좀 부여를 하면은, 자, 얘가 1, 2,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 4. 얘가 이제 1, 2, 3, 4야. 얘네가 이제 1, 2, 3, 4. 이 순서대로. 1, 2, 3, 4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이제. 그러면은 대소관계를 적을 거야. 대소관계. 얘네들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요 얘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봐봐. 우상향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그 1, 2번 있잖아요. 1, 2번. 1, 2번은 우상향이니까 당연히 얘네 둘은 1보다는 크겠지, 얘들아. 1보다는. 1보다 클 거야. 근데 A가 더 크냐, B가 더 크냐 이거야.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A, B 둘 다 1보다 큰데 A가 더 클까, B가 더 클까 이거? 뭐가 더 큽니까 이거? 자, 밑이 더 큰 놈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밑이 더 큰 놈이? 그렇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이렇게 나온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3, 4번 있지. 얘네들은 대조관계가 그럼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C, D는 이제 둘 다 1보다 작은 수인 건 확실한데 그러면은 C, D 둘 중에서 1보다 작지만 그나마 뭐가 더 크냐. 그나마. 요 순서야 요 순서 얘들아. C가 더 D보다는 큰 겁니다. C가 더 D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들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방학 때도 얘기했는데 그 밑이 어디에 가까운 거라고 얘기했는데? 밑이 어디에 가까운 거? 어디에 가까운 거? 밑이?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밑이 1에 가까운 거 얘들아. 상수함수 y는 1. 요거 얘들아 요거. 밑이 1에 가까울수록 이 함수에 가깝게 그려진다고 했어. 이 함수에 가깝게. 그러니까 지금 요 1, 2, 3, 4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봐봐.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이 함수에 달라붙지 않았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본다 하더라도 1번보다는 2번 함수가 더 얘 가까이 달라붙었잖아. 또 다르게 볼까? 자, CD도 비교해봐, CD. 자, D보다는 C가 좀 더 Y는 1에 가까이 달라붙었잖아. D보다는 C가. 저 Y는 1에 좀 더 가깝게 그려지는 함수가 이 밑이 1에 더 가까운 함수라 봐줘야 돼. 밑이 1에 더 가까운 함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만약에 밑이 1.00000000001 이러면은 거의 y는 1이랑 똑같지 않을까? 거의. 그렇기 때문에 밑이 1에 더 가까운 함수가 이 그림도 y는 1에 가깝게 그려져야 된다 이거야. 이렇게. 이거를 로그 함수 버전으로 옮기잖아. 로그 함수 버전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게? 로그 함수 버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요거랑 뭐야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개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4개가 이제 자, 얘도 이제 그냥 위에서부터 내가 이제 1, 2, 3, 4로 이제 이 의미 부여해 놓고 의미 부여 그 다음에 이제 y는 이제 뭐식 이제 다 써놓을게 이제 이렇게 로그 ax 로그 bx 로그 cx 로그 dx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요것도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지수함수는 가로로 y는 1을 그었다면 로그 함수는 세로로 x는 1을 그으시면 됩니다. x는 1 이렇게 얘를 그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따지는 거야. 대소관계가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 대소관계가 그 밑이 1에 더 가까운 함수가 이 실제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더 가깝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따져줘야 되냐 하면은 얘는 2번보다는 1번이 좀 더 이 초록색 직선에 붙지 않았네? 2번보다는 1번이 더 붙어 있잖아, 그지? 2번보다는 1번이 더 붙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얘네 둘로 한번 따져보게 된다면 3번보다는 4번이 더 붙었지, 4번이. 3번보다는 4번이 더 붙은 모양새인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대소관계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대소관계가 일단 A, B는 당연히 밑이 1보다 큰 함수이긴 한데 1번 함수가 좀 더 이 X는 1에 가깝다. 즉 A가 B보다는 더 1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C, D도 C 부분보다는 D가 더 1에 가깝다. 대소관계가 1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거 따지는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그 밑이 이제 1보다 큰 둘을 비교하는 거, 1보다 작은 둘을 비교하는 거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지수함수는 가로로, 로그함수는 세로로 볼 수 있어야 돼. 세로로.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확인해 주시고 일단 이 내용을 좀 유념한 채로 이제 선지들을 한번 볼게요. 이제 선지들을 이 내용을 한번 유념을 하시고 기억은 2의 a제곱보다 3의 a제곱이 더 크면은 a가 양수이다 이 얘기거든, 그치? 자, 지수가 똑같을 때 지수가 똑같잖아. 지수가 똑같은데 오른쪽이 더 크대. 그럼 a가 양수이냐 이 얘기야. a가 양수이냐. 저거 맞을까 저거? 저거 맞나? 기본적으로 그 밑이 더 큰 함수가 더 커, 얘들아. 더 커. 동일한 지수를 만약에 갖고 있잖아. 동일한 지수 값을 가지는데 밑이 더 크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 큰 놈이 더 큰 거야. 큰 놈이 큰 거.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 자, 뭘 주의해 주셔야 되냐면은 요 1, 2번 두 함수를 한번 봐봐. 1, 2번 두 함수. 1, 2번 두 함수를 보시면 자, 얘를 한번 들어보자, 이제. 지금 A가 B보다는 더 1에서 더 먼 함수인 거니까 얘를 들기를 뭐 얘를 뭐 Y는 3X로 가정하고 1번을 2번을 이제 Y는 2X로 가정해봐 이제 이 두 함수를 비교하는 거야 이 두 함수 동일한 그 지수 X값에 대해서 당연히 밑이 큰 놈이 더 밑이 작은 놈보다 더 함수값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수 X가 음수일 땐 달라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돼? 그 밑이 더 컸던 함수가 더 밑에 내려가 있어 이게 더 밑에 내려가 있어 이게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밑이 큰 함수가 그 함수값도 크려면은 지수가 양수여야 돼 기본적으로 지수가 양수 지수가 음수면은 반대로 뒤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이 크다라는 거는 A가 양수일 때 가능한 일이다 이거야 A가 양수일 때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야 저거는 지수가 음수면은 저게 반대로 돼야 됩니다 자 니은도 잘 생각해야 되더라
0과 1 사이에 있는 뭐 0. 얼마 얼마 정도 되는 수인 거잖아. x, a 둘 다 0. 얼마 얼마인데 그러면은 x의 a 제곱 즉 0. 얼마 얼마의 0. 얼마 얼마의 제곱은 1보다 과연 작겠느냐 이 얘기거든. 저게 맞을까 틀릴까 저거? 0. 얼마 얼마의 0. 얼마 얼마의 제곱이 1보다 작다. 맞을까 틀릴까 저거? 이게 만약에 바로 판단이 안 되면 그림으로 확인해야 돼. 그림으로. 자, 봐봐. 밑이 1보다 작은 함수를 예를 들게. 지금 그냥 아무거나 3번 함수로 가져갈게. 3번 함수. 3번 함수에서 지금 여기 y좌표가 1이잖아. 그러면 이 3번 함수에서 지금 c가 0. 얼마 얼마인데 지수도 0. 얼마 얼마다. 그러면은 지수가 양수기는 양수인 거니까 한 이 정도쯤 점을 잡으면은 이 함수 값이 당연히 y는 1보다 작지 않습니까, 이제? 당연히 작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설명이야, 니은도. 이게 바로 안 되면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돼, 그림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티그. 1보다 큰데 xy 중에서 y가 더 크면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밑이 y 부분이 더 크니까 이 함수값 또한 y 부분이 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거? 이거는 아까 기억에서 얘기했지만 이건 틀린 거야. 밑이 더 큰 함수가 최종 함수값도 더 크려면 이거 a가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어. a가 양수일 때만. 아까 기억에서 보여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거야. 디귿이 틀린 거. 디귿이 틀린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 만약에 그 뒤집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가정해볼게. 이렇게 나왔을 때 x의 a제곱이 y의 a제곱보다 크다. 이게 성립하는지도 한번 확인해볼게 이제. 자, 지금 x, y 둘 다 밑이 1보다 작은 상황이야. 근데 지수가 똑같아, 지수가. 근데 얘들아 이게 애초에 뭐 밑이 1보다 큰 상황을 처음에 다뤘던 게 디귿이잖아. 밑이 1보다 컸던 작았던 결국에 지수의 부호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 기본적으로는 봐봐. 기본적으로는 그 밑이 1보다 클 때 있죠.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양수여야지만이 밑이 큰 놈이 더 큰 거야. 밑이 큰 놈이 더 큰 거야. 단 전제 조건이 밑이 양수일 때야. 밑이 양수일 때. 알겠지? 밑이 양수일 때만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밑이 음수면 어떻게 돼? 밑이 음수면은 그래프가 이제 이 0,1 기점으로 이 위아래 위치 관계가 역전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뒤집히는 거라고, 여기서. 여기서 반대로 뒤집히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뒤집히는 거야. 예를 들으면 돼. A의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3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다. 맞는 설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수의 그 부호에 따라서 대소관계가 역전이 되는 거야, 이게. 대소관계가. 이거는 내가 지금 밑이 1보다 클 때만 예시를 들었지만 밑이 이제 이렇게 분수라 그 0과 1 사이의 수라 하더라도 얘들아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게. 뭐 밑이 1보다 큰 함수였던 작은 함수였던 애초에 이 점을 기점으로 위아래 관계가 바뀌지 않니. 그러니까 봐봐. 이 경우는 이 경우가 성립 다시 이거 지금 자, 이 경우가 성립하려면은 그럼 밑이 이제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밑이? 이 경우가 성립하려면은 밑이 a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이제? 크다. 요거 맞네, 이거? 맞습니까, 이거? 얘는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왜 a에 1 넣어봐. 1 넣으면은 이게 크잖아, 이게. 반대로 밑에 거 a에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a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떻게 돼, 이거 이제? 지금 뭐가 부등호 방향이? a가 마이너스 1. 2분의 1, 3분의 1. 아, 얘를 안 뒤집었구나, 얘를 이제. 얘를 이렇게. 요거 a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왼쪽이 더 크죠, 왼쪽이. 왼쪽이 더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밑이 이제 1보다 클 때 작을 때 둘 다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지수가 양수일 때에는 밑이 큰 놈이 더 큰 거야. 지수가 양수일 때에는 밑이 큰 놈이 더 결과가 큰데 이제 지수가 음수다. 반대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반대로 생각을 해줘야 돼가지고 자, 이 사실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숙지가 돼야 돼. 뒤에 문제 프린트 문제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헷갈리게 하는 문제 나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잘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다만 그러면은 기억 니은이니까 3번으로 답을 내주면 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수에 이제 4번입니다. 4번 아직 볼 문제가 한참 남았는데 자 봅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문제 모의고사 문제인데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이제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제 그림이 이제 A, B의 길이가 2, B, C의 길이가 4라고 주어진 문제예요. 이제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문제의 목표는 그 소문자 A의 값을 구하는 거랑 삼각형 BCD의 넓이에 대해서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좀 힌트가 주어져 있는 게 얘들아 여기 길이가 2야.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가 4라고 이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 점 A의 X좌표를 애초에 A라고 알려줬어. 알려줬거든.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뭘 해볼 수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 자, 항상 이거 함수 문제는 점의 좌표를 알아야지만이 뭐 길이를 구하든 넓이를 구하든 하기 때문에 좌표를 완성해보자. 점 A의 좌표는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는 거. 얘 좌표가 Y좌표가 몇입니까? Y좌표가? X에 A 넣으면 Y가 몇이야? 이거 지수함수에 넣어야 돼? 로그함수에 넣어야 돼? 이거 로그함수에 넣어야 되죠? 이거 은근히 애들 많이 헷갈리더라고 이거. 이거 지수함수에 넣고 있더라고 애들 이거. 이 점을 얘가 지나가네 얘가. 그러니까 애들이 혼동되는 게 이 A라는 점이 이 함수가 더 위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요 위에 있는 거에다 대입하나 봐. 요거로 되게 혼동을 많이 해. X에 A를 넣어주면 4로그 2A죠. 4로그 2A. 그리고 평행이동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X축으로 2, Y축으로 4의 평행이동을 반영을 해줘. C도 플러스 4 해주고 나는 지금 평행이동만으로만 지금 식을 작성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식을 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D는 내가 아직 안 했어. 일부러 보면 그 C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평행이동만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평행이동만으로 이 C라는 점은 자, 이 점은 어떤 함수가 지납니까? 이 점은 이 지수함수가 아니라 이 로그함수가 지나죠. 로그함수가 여기다 대입해 볼 수가 있죠. 여기다 대입합니다. C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시면 4 로그 2의 A 더하기 4는 4 로그 2의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자, 저거를 이제 만족하는 A 값까지 좀 계산해 봐야 돼. 계산해 보시면 4로 다 약분이 됩니다. 남는 식 자, 로그 2의 A에 더하기 1은 로그 2의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그는 밑을 통일시키는 게 가장 최우선적이야. 밑을 통일하는 게. 자, 지금 얘는 로그, 얘는 로그. 얘만 로그가 아니니까 쟤를 로그로 바꿔줘야죠. 그 로그가 아닌 식을 로그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었죠, 방학 때. 한 번 더 쓸게. 자, 어떤 수 A를 로그로 표현하고 싶으면 로그 B의 A제곱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죠, 이거? 로그로 바꾸는 거? 자, 로그 B 한 다음에 밑을 한 번 더 쓰시고 원래 수를 한 번 더 쓰는 거였지. 근데 물론 이 정도는 바로 바꿔야지. 숫자 1은 로그 2의 2잖아. 로그 2의 2. 그러니까 얘는 얘랑 합치니까 2A. 얘들아, 요 정도는 바로 되지? 이 정도는. 이렇게. 그래서 진수끼리 같아야 되다 보니까, 아, 2A가 A 플러스 2구나. A가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게 그 1번의 답이야. A가 2야.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한 가지 한번 의문을 가져볼게. 의문. 얘들 항상 그 점을 어떤 함수가 지나면은 그 함수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내가 A라는 점 이용해서 B 표현했고 C 표현했는데 내가 이 점을 C
점까지 간 다음에 C점의 좌표를 그 C가 지나는 로그 함수에다가 대입했잖아요. 그죠? 야, 그렇게 따지면은 B점의 좌표도 대입해봐도 되지 않니? B라는 점의 좌표 얘를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해도 되잖아. 근데 내가 왜 굳이 C로 했을까? 왜 C로? 왜 C로 했을까? 이거를 대입해다 치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 4로고 2의 A는 저기 도주면 2의 A 빼기 1 더하기 2. 이런 식이 등장하잖아, 얘들아. 이런 식. 이런 식이 등장하거든? B를 대입하면은 너네가 앞으로 그 고등과정 내에서 다양한 연산을 하겠지만 지수식이랑 로그식이 동시에 등장하는 계산은 절대 할 일이 없어. 알겠지,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하다가 지수식, 로그식이 동시에 나왔다.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 이거를 푸는 일반적인 방법은 고등 과정 내에서 없습니다. 때려 맞추는 거 말고는 뭐 우연히 때려 맞춰가지고 A, E 넘을까? 되네? 개꿀? 이럴 수도 있는데 애초에 그렇게 푸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야. 애초에. 그래서 로그식, 지수식이 동시에 등장한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을. 근데 물론 이럴 수 있어. 일단 이 식을 써놓은 다음에 뭐 다른 식을 푸는데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여기서 미지수를 구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어떤 방정식을 풀 때 로그식, 지수식이 동시에 나오는 방정식을 푸는 경우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대입한 거야. C를. 얘는 대입해 보니까 깔끔하게 계산되잖아. 이제 다 로그식 한 종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C를 대입한 거야. C를.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A가 2인 걸 알았으니까 저 모든 점들의 좌표를 한번 써볼 수 있는 게 여기는 2,4 여기는 그러면은 2 간 거니까 4,4 여기 4,8 2번 문제는 BCD의 넓이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Y좌표가 그대로 따라와야 될 거예요. 이제 Y좌표가 여기 Y좌표 8인데 이제 이 지수함수에다가 Y에 8 넣었을 때 X가 뭐가 나오는지 찾아야죠. 그죠? 찾아보시면 8은 2에 x-3 더하기 2 6은 2에 x-3 이 정도 하면은 이게 맞나 싶잖아. 맞는 거야. 해야 돼 그냥. 그 로그식으로 바꿔서 x-3은 뭐 여기서 2로 뭐 한번 나눠줘도 돼. 2로 한번 나눈 걸로 해보자. 2로 한번 나눠주면 3은 2에 x 빼기 4. 뭐 2로 한번 나눴다 치고 여기서 지수식을 로그식으로 바꿔주면 x-4는 로그 2의 3. 그래서 x는 4 플러스 로그 2의 3. 얘들아, 그 이 단어는 어떠한 그 결과가 나올지 몰라. 계산이 깔끔하게 안 나올 수 있어. 믿고 가야 돼. x가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문제 끝난 거야. 문제에서 삼각형 BCD의 그 넓이를 S라 했을 때 거기 2의 S제곱인가 구하라고 돼 있죠? 2의 S제곱. 그러면은 저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따라서 삼각형 BCD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의 길이. 얘네 둘이 뺀 거. 빼면 4가 날아가는 셈이니까 로그 2의 3. 그 다음에 높이. 높이는 이거 4 차이였으니까 4. 이게 S라고 이게 S. 정리. 2 로그 2의 3. 그리고 2를 여기 제곱자리에 넣어주면 로그 2의 9. 여기까지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X이기 때문에 따라서 2의 S제곱이란 2의 로그 2의 9. 답이 9.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아마 수학은 얘들아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별의별 희한한 답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보통은 자연수가 많이 나왔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음수도 나오고 막 답이 분수도 나오고 막 루트도 나오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막 로그도 막 나와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답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 3학년 때 미적분 가면은 더 괴랄한 답이 많이 나옵니다. 믿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우리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그 자랑스러운 이과분들 아닙니까? 이과분들 내년에 미적분 할 거죠? 다 하시겠죠?
여기 도망가는 사람 없겠지? 자, 봅시다. 필수 예제 몇 번이야 이거? 5번. 자, y는 2의 x제곱을 적절히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포기할 수 없는 거. 문제 잘 읽어야 돼. 포기할 수 없는 거. 기본적으로 그 밑이 같아야 포기할 수 있어. 밑이 같아야 돼. 그래야 이제 완벽히 포기해지거든. 밑이 같아야 되는데, 근데 쟤네들이 과연 밑이 이제 같을 수 있는지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제. 우리가 지금 비교해야 되는 대상, y는 이 x제곱이죠. 그러니까 적절히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했을 때 밑이 다 2로 표현이 될 수 있다면 답인 것들이야. 그러면 기억부터 보시면 얘는 사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우리 그 평행이동은 xy 부분에 이제 숫자가 좀 들어가는 거고 대칭이동은 xy의 부호가 반대로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만들어지는 거죠. y축 대칭으로. 얘는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은 니은도 밑이 2잖아. 뭔가 x축 대칭 평행이동을 했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런데 디귿. 일단 디귿을 보기 전에 아래쪽에 그 미음을 좀 먼저 보면은 얘들아 그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 역함수 있지 역함수 y는 x 대칭 있잖아. 얘는 대칭이동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칭이동으로. 알겠지? 대칭이동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역함수는 쓰다. y는 x 대칭이동이라고 이렇게 y는 x 대칭이동. y는 x 대칭이동. 이렇게 써놓을게. 그러니까 얘를 y는 x 대칭 한 다음에 그 다음에 y축 대칭 해가지고 x의 부호가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밑이 2인 로그 함수들도 웬만하면 다 답이 될 거야. 하지만 디귿 루트 x 그 루트가 2분의 1제곱이니까 이렇게 만약에 변형을 해주게 된다면 여기서 요 분모에 있는 1을 밑에 거듭제곱에 넣어보니 밑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디귿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거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얘는 탈락이야.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자, 얘도 사실을 봐봐.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분모에 나와가지고 요런 꼴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요런 꼴은? 요거는 가능할 거야? 얘는 되는 거. 그 다음 비읍. 비읍은 이제 이거 이제 그 2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고 여기 밑에 있는 4도 이렇게 2가 튀어나오니까 이거 2분의 2 해가지고 이제 없애가지고 로그 2x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저거 맞니 저거? 저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 진수가 짝수 제곱이면 내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심하라고 했을까? 원래 이제 이따가 다른 문제 볼 때 하겠지만은 원래 이거야 얘들아. 원래 n이 만약에 짝수면 진수 조건 때문에 n이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값이야 얘들아. 절대값. 절대값이야. n이 홀수면은 그냥 튀어나와. n이 짝수일 때, 즉 거듭제곱이 짝수일 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n이 짝수면은 x가 음수여도 돼.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보정하는 거야. 절대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읍이 틀립니다. 비읍이 절대값으로 튀어나와야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잘한다고 한들 절대값까지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읍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시옷. 그럼 같은 원리로 이게 홀수 제곱일 때는 그냥 막 끄집어내도 돼. 그래서 이거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3 처리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로그 2의 x 빼기 2 이렇게 써도 가능하다. 시옷은 되는 거야. 또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밑과 진수를 동시에 거듭 제곱해도 된다라고 했지. 동시에 거듭 제곱.
동시에 세제곱근 취했다 생각해줘도 되겠지. 그 다음에 이응. 자,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1이야. 이게 되냐 안 되니 이거. 아니 지수함수가 밑이 2인데 갑자기 그 지수함 앞에 마이너스 3이 곱해진다고? 이게 되니 이게? 잘 됩니다. 얘도 된다. 어떻게? 숫자 3을 이렇게 변신을 시키면 됩니다. 숫자 3을. 자, 밑을 2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변신이 돼. 그래서 2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로그 2의 3 더하기 1 이렇게 변형이 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저건 얘들아. 조심해야 돼. 그 기본적으로 지수항 앞에 몇 배가 되는 거는 평행이동 대칭이동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낚시 많이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문제도 잘 읽어야지. 소개할 수 없는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없는 거, 틀린 거 디귿 비읍으로 답을 내주는 거야. 디귿 비읍으로. 자, 이런 것들 알아야 돼. 홀짝.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되는 거 이거 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자, 이제 함수 그림을 좀 이제 그리는 걸 해볼 건데 자, 얘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보시면 그 두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x는 1, x는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자,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수원까지 배우면서 도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사실 뭐밖에 없냐. 삼각형, 사각형밖에 못 구해 우리가. 삼각형, 사각형. 그런 거밖에 못 구하거든. 아니 근데 얘는 곡선이잖아 곡선. 근데 곡선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물론 우리가 방학 때 여러분들은 수투를 좀 하셨으니까 저거 적분인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적분 안 배웠고 그림을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자, 하나는 y는 로그 3x 하나는 y는 로그 3x 나머지 하나는 뭐야? y는 로그 3의 9x 분리할 수 있지. 분리할 수가 있고 잘 뚫어지게 째려보면은 이거 평행이동 관계네. 이거 y축으로 이만큼 땡긴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럼 그림을 그려보잖아.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그림이. 이거 그림도 잘 그려야 돼. 그림도 잘 그려야 돼. 로그 3x를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만 더 넓게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 x는 1, x는 9잖아. 직선을 먼저 그린다. 여기가 얘들아 1이야. 여기가. 그리고 x는 9를 긋는다. x는 9. x는 9를 긋는데 한 요 정도 그릴게.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저 y축으로 이만큼 땡긴 거 그릴 건데 근데 여기 y대표가 그럼 2잖아. y대표가 2. x에 9 넣으면 y가 2가 나오죠. 근데 얘를 그대로 두 칸 올린 함수잖아. 올린 함수니까 이 점이 1로 이동돼가지고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다. 그럼 위에 좀 더 그리자. 위에 좀 더 이렇게. 그리고 좀 더 그리자. 그래가지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 함수다. 이렇게 올리는 함수인 거야, 이게. 이게 y는 뭐시기? 로그 3의 x 더하기 2라는 함수. 밑에 거는 그냥 로그 3의 x. 이렇게 지금 상황이 주어진 것이고, 이런 상황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칸만큼 올린 함수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 여기도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 다 이씩 차이가 나겠지. 이랬을 때 둘러싸인 넓이, 여기죠, 여기. 여기 넓이 구하는 거죠, 여기 넓이. 여기 넓이 플러스, 이제, 여기 넓이를 이제 구해주는 건데, 여기 넓이. 얘네 둘의 넓이의 합이 둘러싸인 부분이지. 하지만, 우리 아마 예전에 이런 거 해봤을걸? 이거 잘라서 옮기는 거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을 여기로 잘라서 옮길 수 있나? 여기로 이제. 여기 2 차이 나니까 여기도 2 차이 나잖아. 딱 맞게 잘라서 옮길 수가 있어. 결국 구해야 되는 최종 넓이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직사각형. 8이 16으로 답을 내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야. 잘 잘라서 옮겨주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필세 7번. 자,
저거는 뭐냐. 자,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x는 3이 한 점에서 만나고 라고 돼 있죠. 얘들아, 요 문제는 좀 약간 살짝 추론해야 되는 문제야. 쟤랑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건데 그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그리는 것에 대해서 얘들아 설명할게. 그리는 것에 대해서. 그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따라가면 돼. 일단 지금 로그 함수잖아. 그 로그 함수의 밑을 보고 이게 올라가는 모양일지 내려가는 모양일지를 결정해 줘야 돼. 밑이 1보다 작으면은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모양. 내려가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그 방향에 또 영향을 줘. x의 개수가. x의 개수가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음수면은 왼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성격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쓸게. y는 로그 a의 뭐 예를 들어서 뭐 bx 플러스 c 플러스 t. 내가 만약에 로그 함수를 그냥 식을 좀 일반화해서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기본적으로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일 때 있죠. a가 1보다 클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이고 a가 0과 1 사이면은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참고로 이거 점근선 기준이야. 점근선 기준. 점근선 기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런데 이제 이 x의 개수, b의 그 부호에 따라서 b가 음수여야 이렇게, b가 양수여야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b의 부호가 이 좌우 방향을 결정하고 그다음 밑에 저 1보다 큰지 여부에 따라서 그림이 저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림이. 그럼 한 김에 지수함수 버전도 한번 해볼까? 지수함수 버전. y는 a의 뭐 bx 플러스 c 플러스 t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뭐 똑같아. 똑같이 해주시면 되거든, 얘는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은, 자,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x의 개수 b가 음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자, 뭐 요건데, 뭐 이렇게 나오겠는데. 얘는 조금만 더 널찍하게.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자, 가로로 된 점근선이니까, 가로로 된 점근선. A가 1보다 크고, B. 이렇게 된 거니까, 자, B가 음수면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될까? B가 음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B가 양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 밑에 거는 어떻게? 얘 같은 경우에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 얘는 이제 내려가는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일단 저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점근선보다 위에 그려지느냐 아니면은 이제 점근선보다 이제 이렇게 잠깐만 B의 부등호 방향했고 잠시만요. 이거 지금 자 다시 그림이 요거를 좀 수정을 다시 좀 해줄게 이거. 요거를 요 다시 여기 아니고 다시 이렇게 했을 때 자, 얘네를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이런 식으로 요걸로 좀 다시 수정해 줄게. 요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 x의 개수가 양수이냐 음수이냐는 결국에 이제 이 x의 부호가 만약에 마이너스다. y축 대칭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연관을 좀 주는 요소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 다 점근선 위에만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거 d가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d가 양수일 때. 아니 d가 양수가 아니고 요 지수항 자체의 부호를 좀 봐줘야 되는데 지수항 자체의 부호. 지수항 자체의 부호가 플러스면은 이런 식으로 점근선 위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수항 자체의 부호가 만약에 마이너스다. 얘는 이제 플러스에 해당되는 그림. 그 다음에 만약에 지수항 자체가 만약에 마이너스다 라고 한다면은 저 점근선 다 아래쪽에 그림을 그린다라고 좀 다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 있다. 다 써놓을게 일단. 그래서 이제 B가 음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이거 그냥 위아래만 뒤집으면 되는 거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고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다 점근선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점근선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약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그 어떤 그 문자의 그 개수의 부호가 이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를 결정하는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 어느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질까 결정을 해줘야 돼. 이제 저걸 이제 보고 결정해 주는데 그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돼.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아래. 이런 식의 그림인데 여기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거 4분의 p입니다. 4분의 p.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얘랑 x는 3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x는 3이 이런 식으로 위치해야 되는 거잖아. 점근선보다 오른쪽에. 계수관계가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4분의 p가 더 작다. 3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런 그 절대값 지수함수 생각해볼게. 절대값 지수함수. 절대값 한 거랑 그 y는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지만 그 마이너스를 미리 처리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꼴이잖아. 이렇게 되는 꼴. 그러니까 우하향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거야. 우하향으로. 근데 이제 그림 그릴 때 x축보다 안 내려가게 그림을 그리면 접어 올릴 게 없고 y는 8과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x축보다 더 밑으로 내려간 상황을 생각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튕기는 거야.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 줘야 돼. x축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원래 밑에 있던 점근선은 그 절대가 많이 있는 거 y는 마이너스 p지만 접어 올리니까 y는 p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상황을 이제 세팅을 해놓지만 그 y는 8이랑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y는 8이 이런 식으로 위치되잖아. 이런 식으로. p가 8보다는 더 커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 이런 식으로. 등호 안 되죠. 등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식이 뭐냐면 4분의 p가 3보다 작다. p가 12보다 작다. p가 8보다 크다. 둘 다 합쳐주면은 8과 12 사이에 있다. 이렇게 p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9, 10, 11 정수 p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 세 개의 합으로 답을 내주면 돼. 이 세 개의 합으로.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이제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8번 시간이 빨리 되겠네.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뒤에 아직 볼 게 많아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할게요. 자, 이거 간단해. 로그 함수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라고 돼 있어. 이제 이런 거 잘 봐야 돼. 양수 K만 따질 거기 때문에 K를 양수라고 가정하면은 이게 그래프 방향이 결정이 돼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내려가는 모양인데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x는 마이너스 4가 점근선으로 작용하니 이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 이어야 되는데 근데 3, 4분면을 안 지나야 된다. 3, 4분면. 결국 이런 4분면의 여부는 우리가 작년에도 했듯이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단에서 아마 했을걸? 어느 4분면을 뭐 지난다, 안 지난다는 y절편 보시면 돼요. y절편. y절편이 기본적으로 0이어도 0보다 커도 3, 4분면을 안 지나니까 얘는 지금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이걸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x에 0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0 넣어주면은 그 y절편이 로그 그 다음에 5분의 1의 4k가 되는데 로그 5분의 1의 4k. 자, 이게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 요거를 풀어주시면 돼. 요거를 풀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거 풀 때 조심할 점. 그 이제 뭐 식 처리하는 건 뭐 다양하게 방법이 있지만 우변을 내가 만약에 밑을 똑같은 수로 만약에 세팅을 해놓으면 이렇게 세팅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어. 세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그 진수끼리 이제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제 부등호가 뒤집어지죠. 이거 뒤집어지지 이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를 뒤집어야 돼. 되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야 이거. 놓치기 쉬운 부분. 그래가지고 바로 나눠주니까 K가 4분의 1보다 작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보니까 이제 4분의 1보다 작다는 안 보이고 요 4번만 보이지. 그러니까 이거 진수 조건도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얘들아. 진수 조건. 진수 조건 신경 써야 되고 문제 조건. 양수 K라고 나와 있잖아. 양수 K. 아마 너네들이 이 문제 풀으라고 하면은 이게 서술형이었으면은 이렇게 답을 내지 않았을까? 웬만하면? 조건 잘 봐야 돼. 양수 K야. 그러니까 실제 답을 4번으로 골라줘야 되는 거야. 4번으로. 4번으로 골라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도 보시면 문제. 요 문제인데 자, 이것도 그 옛날에 모의고사에 나왔었고 이제 우리 그 방학 때도 한번 풀었었고 이제 교과서에도 있는 자주 나오는 문제. 자, 저 함수랑 저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나와 있는 두 함수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입니다. 이제 얘네들의 관계를 관찰해야 돼. 얘네들의 관계 관찰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 역함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진짜 역함수인지는 확인해 봐야 돼. 역함수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식 변형해 보겠습니다. x는으로 일단 정리할게. x는으로. 자, 로그를 이제 취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x는으로 정리해 주니까 로그 2에 y 빼기 n 더하기 m 이렇게 나오니까 xy를 바꿔주면은 이 식이 지금 등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저 식이 등장하는 거. 역함수 구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역함수 관계. 일단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 관계. 기본적으로 역함수 관계이고 근데 이제 밑이 1보다 크거든? 밑이 1보다 커. 그러니까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그냥 역함수가 아니고 증가함수로서 원래 함수가 역함수가 만나는 꼴이야. 그림상으로 그린다면 그 지수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으면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가지고 이 두 교점이 이제 있는데 이 두 교점을 그 y는 x가 이런 식으로 지난다라는 상황이야. y는 x가 지난다. 이런 상황으로 상황 세팅을 해놔야 돼. 그래서 지금 그 두 점의 x 좌표를 또 알려줬습니다. 하나는 마일, 나머지 하나는 0 알려줬으니까 여기가 마일 콤마구나. 여기가 0 콤마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y 좌표도 찾을 수가 있죠. y는 x가 지나니까 x 좌표가 곧 y야. x 좌표가 곧 y. 그래서 이 두 점을 이제 지나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이제 뭐 이 아무 함수에다 넣어주면 식이 나오겠죠. 지수함수에 넣어보겠습니다. 지수함수. 지수함수에 한번 식을 넣어보니까 이런 식 첫 번째, 두 번째 식. 자, 이런 식이 등장하죠. 이런 식이 등장합니다. 얘네 연립해줘야 되는데 밑에서 위에 거 뺍니다. 1은 2의 마이너스 m제곱에서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 보고 이제 당황하면 안 되고 항상 내가 지수가 뭐 하는 거? 작은 것으로 묶으라고 했죠. 지수가 작은 것으로 묶어주니까 뒤에 있는 걸로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앞에가 2 하나 남으니까 결국에 저 지수가 0제곱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m값을 마이너스 1로 결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주고 계산해 줘야 돼. 맞아? n 찾아주면 이게 마일 들어가면은 얘가 2니까 n은 마이너스 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의 과정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지수가 작은 것으로 묶는 겁니다. 지수가 작은 거 계속 나오죠. 저 지수 작은 거 묶는 거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정의역이 저렇게 주어진 저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자, 이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네는 그 형태를 먼저 똑같이 맞춰줄 건데, 그 지수의 로그가 있으면은 이 양 끄트머리에 있는 것들을 그 자리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기 처음에 3로그 x라고 줬는데, 근데 저기 x로그 3을 서로 자리 바꿔치기. 3로그 x로 바꿔놔. 3로그 x. 저렇게 바꿔치기 하시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에 로그 100x를 분리해놔. 이렇게 좀 분리를 좀 해놓을게, 분리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y는 3로그 x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9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18 곱하기 3로그 x가 나오게 돼.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렇게 식을 변형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저 3로그 x에 대한 2차 함수식처럼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치환을 한다면 3로그 x를 내가 만약에 t로 치환해 버린다면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x가 뭐 10부터 1000 주어져 있기 때문에 x에 10을 넣으면 최소, 10 넣으면 3, 1000을 넣으면은 몇이야 이거? 지수가 3이니까 3의 세제곱 27인가? 이렇게 나오나? 1000, 10하고 1000?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뭐 천천히 쓰면은 로그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풀어줘야 돼. t제곱 마이너스 18t라는 이러한 이차함수의 이 주어진 범위에서의 그 최소값을 찾는 문제인데, 이거 그냥 뭐 만전제곱식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80일 필요하니까 플러스 81, 마이너스 81을 이렇게 써주면 t가 9일 때 범위 해당되죠, 이거? 최소값 마이너스 81로 그냥 이 정도로 답을 내주면 돼.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그러면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뭐 치환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냥 치환 안 하고 바로 완전제곱식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자, 일단 책의 마지막 문제. 책의 마지막 문제인데, 자, 두함수 fg에 대해서 x의 범위가 1과 4 사이인데, 지금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함수는 합성함수의 치역에 대한 문제. 합성함수의 치역.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함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fx가 g 자리에 저기 합성이 된 함수에 대해서 따지는 건데, 이거 뭐 직접 합성해서 푸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는데 합성 안 하고 해볼게요. 이 함수의 치역. 먼저 fx를 한번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fx를 이제. fx는 현재 저기 나와 있다시피 x제곱 자 마이너스 6x 더하기 7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얘를 x의 범위가 현재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주어진 x의 범위로부터 이 f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완전제곱식으로 바로 변형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변형되니까 저 fx라는 함수를 내가 만약에 그려 넣는다면은 지금 1은 한 이 정도? 반은 한 이 정도?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디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x가 3일 때 최소니까 3 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fx의 범위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요. x에 1 넣으면 최대값 나오니까 최대값이 2 이렇게 나오겠네. 최대값이 2.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제곱 4에서 2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할 때에는 뭐 대입꼭 안 해도 그냥 저 fx의 범위를 구해 놓으시고 이 범위에서 결국 이 g라는 함수의 치역 구하는 거잖아. g라는 함수는 지금 문제에서 3의 x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근데 이 fx가 이제 사실 그냥 x라고 바꿔놓으면 지금 이 x의 범위에서 이 함수의 치역 구하는 셈이니까 이 함수의 치역 구하는 셈이니까 곱하라고 했네. 또 최대값 최소값을 곱하라고 나와 있죠. 곱해 줍니다. 그래서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이게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지수가 작아야 최소죠. 지수가 가장 클 때가 최대죠. 얘네들을 곱하라는 거야. 얘네들을 곱해서 1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1. 답이 그럼 4번이 되겠죠. 4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직접 합성을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fx의 범위 구해 놓은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프린트 일단 일곱 문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 중복돼서 얘기한 거 최대한 빼고 그냥 빠르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이 프린트를 일단 넘어갑시다. 프린트 11번. 아까 뭐 중복해서 얘기한 문제들도 좀 많아가지고 11번을 먼저 좀 보면 이제 요런 게 좀 헷갈려 얘들아. 요런 게 좀 헷갈려. 그러니까 A, B가 둘 다 0과 1 사이의 범위인데 이 중에서 뭐가 가장 크고 작을까 이거야. 헷갈리는데 이제 그 지수함수를 그려놓고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써놓을게. 지수함수 그려놓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야. 그래야 이제 확실하고 안전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을 확실히 숙지를 해. 어떤 내용이냐? 기본적으로 일단 다 양수긴 하잖아, A, B가. 다 양수긴 해. 그러면 밑이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거 쉬워. 밑이 같으면 기본적으로 그 지수가 이제 더 큰 놈이 더 함수값도 크냐 작냐 이런 거 따지면 되는데 밑이 0과 1 사이면은 지수의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작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얘도 마찬가지야. B가 여전히 0과 1 사이의 수니까 즉 밑이 0과 1 사이니까 지수의 부등호 방향 저거 반대로 쓰는 거라고. 일단 이렇게. 이게 기본이야 일단. 이게 기본인데 근데 이제 애매한 거. 얘네끼리의 비교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거 활용해야 될 거예요. 이거 이제. 밑이 다른데 지수가 같은 거 있지. 아까 앞에 필수에 대해서 했었지만 저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어떻게 될지. 이거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17번 좀 넘어갈게요. 17번.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답까지 다 내진 않고 설명 정도만 할게요. 자, 요거 최대 최소 문제긴 한데 x가 1과 4 사이에서 정의가 됐고 저함수의 최대값이 16이 되고 싶다. 자, 그 지수가 최대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지 지수가 최소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지 즉 밑의 여부가 중요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근데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 두 가지 케이스에서 A를 다 구하라 라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는 케이스를 지금 어떻게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지수가 어떻게 해야 최대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두 가지 나눠서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고 보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9번인데 얘도 보시면 밑이 정확히 1보다 큰지 작은지 안 줬지만 얘는 아까 문제랑 다르게 그냥 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얘도 일단 처음에는 케이스를 나눠야 돼. 일단 케이스를 나누긴 해야 되지만 아마 이 문제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지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지수가 절대값 1자씩이면은 이 2차 함수처럼 꺾이는 모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x가 몇에서 최대가 나오고 몇에서 최소가 나오는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이제 항상 이런 문제는 지수의 최대 최소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수의 최대 최소. 이 지수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최대 최소가 나오는지 x의 최대 최소가 지수의 최대 최소랑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좀 쓰시고 바로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이제 20번 20번 문제인데 자 이거는 어떤 지수함수의 최대값이 18이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치환을 이제 한번 해본다 치면은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치환이죠.
주의할 점은 지수는 치환하면 항상 이거 0보다 크다라는 거 깔고 가야 돼. 이거 반드시. 오늘 이거 처음 얘기하는 내용이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저 식을 내가 만약에 좀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놓으면 최대치수를 물어보게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 변형까지 해줘야 되겠죠. 완전 제곱식 변형. 그럼 이렇게까지 바로 할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 놓으면은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자 요거 계산을 해주는 문제야. 위로 블록이긴 한데 자 이거 지금 t가 0보다 큰데 꼭지점이 4k, 어쩌고야 4k. 그러면은 우리 이거 범위 표시해줘야 되는데 0이 어디에 위치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범위 나눠줘야 되는 문제야. 범위를 나눠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0이 더 어디 뭐 왼쪽에 있을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을까? 케이스 둘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둘로 나눠서. 두 가지로 이걸 한번 나눠서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 이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될 거야.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서로 같은 함수인데 앞에서도 좀 얘기했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얘기하고 넘어갈게. 같은 함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 그 홀짝 얘기한 거 있지 얘들아. 홀짝 얘기한 거. 홀짝에 대한 얘기이긴 한데 자 기본적으로 같은 함수인지 체크하려면은 중요한 거 반드시 진수 조건 체크해봐.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진수 조건. 진수 조건 체크했을 때 진수 조건이 일치한다? 같은 함수야. 진수 조건이 조금이라도 다르다? 다른 함수야. 여기서 말하는 진수가 얘네들이잖아. 얘네들. 진수. 얘네들에 대한 진수 조건을 썼을 때 똑같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수 조건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자, 이거 교과서에 어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x의 범위가 1과 2 사이일 때 얘네 대조관계 한번 이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x가 1과 2 사이니까 그 로그 2x의 범위를 좀 이제 구해줄 생각을 해줘야 돼. 로그 2x의 범위. 왜냐면 잘 보면은 로그 2x가 되게 막 많이 등장하지 않니? 얘도 사실은 로그 2x의 그 역수꼴로 표현이 되는 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x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 로그를 이제 취해버려가지고 로그를 취해버리면 0과 1 사이의 범위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0과 1 사이의 범위. 0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이 ABC가 어떤 게 더 크고 작을지 한번 요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고 마지막 요놈까지. 마지막 요놈인데 자 이거 지수의 로그가 있잖아.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에는 무조건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풀어야 돼. 반드시 양변의 로그를 좀 취해 주셔가지고 풀으셔야 됩니다. 양변의 로그를 취해가지고. 지수에 로그 있는 문제는 거의 저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야 돼. 거의. 근데 여기서 로그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좌변에도 로그를 취해야 돼. 좌변에도. 이렇게 돼야 돼,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여기 우변을 좀만 더 정리해 보잖아. 정리해 보면은 자 이거 바로 찢을게. 6 로그 x 마이너스 그다음에 로그의 x 로그 x입니다. 로그 x 로그 x. 그래서 로그 y는 자 이거부터 쓸게. 얘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얘가 이제 그 로그 x 제곱이 나오니까 이제 로그 제곱 마이너스에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6 로그 x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로그 x에 대한 2차식이 꼴이니까 뭐 치환을 하든 안 하든 완전 제곱식 만들어 가지고 푸는 문제라는 거야. 그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최대값을 갖는 게 x는 a에서 최대야. x는 a에서. 그리고 이때 말하는 그 최대값이라는 거는 이거는 로그 y 값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냥 y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y 값. 얘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y 값까지 구하는 과정까지 가야 돼. 그냥 이거 대충 이거 완전 제곱 시켜가지고 이거 최대값 뭐네?
아니고 로그 y야. 우리가 구한 거는 로그 y의 최대를 구한 거야. 여기서 나오는 최대값은 로그 y의 최대라는 거야. 로그 y의 최대값이 나오는. 이게 나온다는 거야. 우리는 이걸 찾는 게 아니라 y의 최대치수를 찾는 문제인 거야. y의 최대치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